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느끼셨을 겁니다. 예전처럼 가볍게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하고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무겁게 짓눌리는 그 감각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이 들면 당연히 오는 현상 아니냐.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는 단지 조건일 뿐, 그 이후의 관절 운명은 당신의 선택과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 사실은 잘못된 상식이 있습니다. 바로 관절은 쓰면 쓸수록 닳기만 한다는 믿음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적절한 스트레칭과 움직임은 관절 연골로 가는 혈류를 늘려주고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 허리와 무릎을 오히려 더 오래 지켜줍니다. 반대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두면 근육은 빠르게 약해지고 관절에게 순환이 줄어들어 퇴행이 가속화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일본의 한 장수 마을에서는 80대 노인들이 매일 아침 마을 광장에서 단 5분간 기본 스트레칭을 합니다. 이들은 무릎 관절염 발생률이 전국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짧지만 꾸준한 관절 자극이 약보다 강한 치료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연골 손상이 이미 진행된 환자는 운동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에서는 운동의 강도와 방식만 잘 조절하면 움직임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료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내 무릎과 허리를 지키기 위해 매일 9분을 투자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스트레칭 몇 가지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스스로의 관절을 지킬 수 있는 평생의 무기를 얻게 됩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반복하거나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신다면 앞으로 10년 후 당신의 허리 근육의 일사이 사라지고 무릎은 계단 몇 칸에도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단 5분의 습관을 시작한다면 그 결과는 놀랍도록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도시 이름 하나가 이 영상을 다른 분들에게도 전달되는 소중한 연결이 됩니다. 이제 허리와 무릎을 지켜주는 기본 스트레칭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매일 단 5분. 그것이 어떻게 관절의 운명을 바꾸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많은 분들이 스트레칭을 단순히 몸을 풀어주는 동작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스트레칭은 단순한 준비 운동을 넘어 관절의 수명을 연장하는 필수 처방입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칭은 관절 주변의 근육, 인대, 그리고 혈관까지 동시에 자극하여 살아있는 방어막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스트레칭은 혈류를 살립니다. 우리가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는 관절 내부에 있는 활액, 윤활액이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을 감싸는 주머니 속에서 활액이 순환을 시작하면서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쉽게 말해, 스트레칭은 관절 연골에게 매일 신선한 산소와 영양소를 배달하는 배달 서비스인 셈이죠. 두 번째로, 스트레칭은 근육을 깨웁니다. 무릎과 허리를 지탱하는 것은 뼈와 관절만이 아닙니다. 주변 근육이 튼튼해야 무릎 관절의 충격을 흡수하고 허리뼈의 압력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 등은 무릎을 위한 최고의 보호막입니다. 스트레칭은 이 근육들을 부드럽게 자극하여
딱딱하게 굳지 않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스트레칭은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단순히 몸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깊은 호흡과 함께 스트레칭을 하면 교감신경이 가라앉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결과적으로 통증 신호가 줄어들고 긴장된 근육이 완화되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독일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단 5분 스트레칭을 한 그룹은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1년 뒤 무릎 통증이 37%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보행 속도는 평균보다 빠르고 균형 감각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습관이 이렇게 강력한 결과를 낳은 것이죠.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스트레칭이 정말로 연골을 되살릴 수 있는가? 일부 의사들은 스트레칭이 연골 자체를 복원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연골이 더 빨리 닳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은 충분히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스트레칭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최대한 오래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분을 관절을 위해 투자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매일 TV 앞에서 1시간은 쉽게 보내지만 무릎과 허리를 위해 단 5분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5분이야말로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짓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기본 스트레칭은 어렵지 않습니다. 도구도 필요 없고 넓은 공간도 필요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혹은 방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곧 이어질 다음 장에서는 무릎을 위한 가장 쉬운 1분 스트레칭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무릎 연골을 지키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무릎을 살리는 스트레칭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스트레칭은 복잡하고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닙니다. 단 1분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초간단 동작이 있습니다. 이 동작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무릎이 이미 불편하신 분들도 무리 없이 따라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의 허리를 곧게 펴고 앉습니다.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뻗어 무릎을 곧게 펴줍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허벅지 앞 근육이 당기는 느낌을 유지합니다. 5초 동안 유지한 뒤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가며 5회씩 반복합니다. 이 동작을 하면 허벅지 앞쪽 근육, 즉 대퇴사두근이 활성화됩니다. 이 근육이 강해질수록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 무릎이 받는 충격을 대신 흡수해주는 천연 쿠션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의학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을 겪는 환자의 상당수가 사실은 무릎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허벅지 근육이 약해져서 관절에 과부하가 걸린 경우입니다. 따라서 무릎 통증을 줄이려면 약이나 파스보다 근육을 키우는 스트레칭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는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 단순한 의자 스트레칭을 하루 2회 8주간 시켰습니다. 그 결과 무릎 통증 점수가 평균 40% 감소했고 계단 오르기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약을 쓰지 않고도 단순한 근육 자극만으로도 무릎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물론 이런 주장에 반론도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근육 강화 운동이 무릎 연골의 손상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스트레칭은 연골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연골을 지키고 관절 주위를 둘러싼 근육을 키워 보호막을 씌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하루 중 단 1분으로 내 무릎을 지킬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 바로 해보시겠습니까? 1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아 별 의미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1분이 매일 쌓이면 평생의 관절 보험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스트레칭을 하실 때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뻗어보세요. 호흡과 함께하면 신경계가 안정되고 무릎 근육이 더욱 부드럽게 늘어납니다. 이제 오늘부터 하루 2번만 이 동작을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저녁 TV를 보면서 1번. 시간이 지나면 무릎이 계단을 오르는 순간에도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허리 근육을 깨워주는 5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는 이 루틴이야말로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허리 통증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허리 통증의 근본 원인은 디스크나 관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허리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허리를 받쳐주는 근육이 힘을 잃으면 작은 움직임에도 허리에 부담이 몰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려볼까요? 당신의 허리는 지금 충분히 지탱할 힘이 있습니까? 만약 조금만 서 있어도 허리가 뻐근하다면 그것은 근육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를 좀 깨워달라.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5분 루틴 스트레칭입니다. 이 루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의자 끝에 앉아 허리를 곧게 세웁니다. 두 손을 허리에 대고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가 다시 곧게 펴줍니다. 이때 허리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이어서 양팔을 천천히 머리 위로 올린 뒤 옆으로 기울이며 옆구리와 허리를 당겨줍니다. 좌우 5회씩 반복하세요. 마지막으로 무릎을 가볍게 굽힌 상태에서 손을 허벅지 위에 두고 허리를 둥글게 말았다가 펴는 동작 고양이 자세를 5회 반복합니다. 이 단순한 루틴이 허리 근육을 깨우고 뭉친 근육을 풀어줍니다. 실제로 캐나다 재활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런 기초 스트레칭을 매일 5분만 한 사람들은 3개월 후 허리 통증이 평균 4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통제 복용량도 크게 줄어들었죠. 여기서 재밌는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도 전통 요가에서는 허리의 유연성은 곧 인생의 유연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허리는 단순히 뼈와 근육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좌우하는 축이라는 뜻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옵니다. 허리 근육을 잘 지킨 사람은 노년에도 더 오래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치매 위험도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임이 많을수록 뇌로 가는 혈류도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허리 통증 환자에게 스트레칭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과도한 허리 젖힘 동작은 디스크 환자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안전한 기초 스트레칭입니다. 즉,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근육을 깨우고 혈류를 늘려주는 동작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매일 5분을 투자해 허리를 지킬 의지가 있으신가요? 5분은 짧지만 꾸준히 이어가면 당신의 허리는 오랫동안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잠들기 전 이 루틴을 실천해 보세요. 단 2주만 지나도 허리가 덜 무겁고 앉았다 일어설 때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곧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는 매일 반복할수록 근육이 회복되는 놀라운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동작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관절을 지켜주는지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루 5분,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네,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비밀은 바로 반복에 힘이 있습니다. 근육과 관절은 한 번의 운동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자극을 주면 몸은 조금씩 기억합니다. 오늘 1분, 내일 1분. 이렇게 쌓여서 결국 근육은 더 강하게 회복되고 관절은 더 단단히 보호됩니다. 마치 매일 작은 저축을 하면 시간이 지나 거대한 자산이 되듯이 스트레칭의 효과도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연구가 있습니다. 스웨덴의 한 노인의학 연구소에서 65세 이상 참가자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5분간 기초 스트레칭을 했고 다른 그룹은 평소 생활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6개월 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스트레칭 그룹은 허리 근육의 두께가 평균 12% 증가했고 무릎의 통증 강도가 30% 이상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넘어지는 사고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작은 습관이 노년의 안전까지 바꾼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근육이 생기겠어 라고 체념하시지만 과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80세 노인도 꾸준한 스트레칭과 근력 자극을 하면 새로운 근섬유가 생기고 근육량이 늘어납니다. 근육은 결코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극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런 의견에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근육 성장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건강을 지켜내는 힘입니다. 매일 반복하는 스트레칭은 퇴행의 속도를 늦추고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내 몸을 위해 작은 투자를 했는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몸, 내 관절입니다. 하루 5분이라는 투자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병원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최고의 보험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칭을 습관으로 만들려면 루틴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양치 후 2분, 저녁에 TV 보기 전 3분. 이렇게 정해두면 잊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몸은 반복되는 리듬에 맞춰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결국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꾸준함이 근육을 되살린다.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도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 보면 의자에서 일어날 때 허리가 가볍다고 느껴질 날이 옵니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해낸 거구나. 이제 우리는 좋은 리스트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곧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는 오히려 관절을 망치고 있는 잘못된 운동 습관을 경고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스트레칭을 해도 나쁜 습관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효과는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몸에 좋다는 사실 누구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운동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데 있습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 같은 관절은 잘못된 운동 하나로도 빠르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의도는 건강이었지만 결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무릎에 과부하를 주는 스쿼트입니다. 물론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효과적인 운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무릎 연골이 약해진 상태에서 무겁게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를 반복하면
연골의 밑에 손상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운동하다가 무릎이 더 아파졌다고 호소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잘못된 스쿼트를 반복한 경우였습니다. 또 하나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허리를 젖히는 스트레칭입니다. 요가나 헬스장에서 하는 코브라 자세 같은 동작은 허리뼈 뒤쪽에 과도한 압력을 주어 디스크가 약한 분들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허리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동작이 오히려 허리 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영국 런던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52세 이상 허리 환자 400명을 대상으로 운동 습관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허리를 젖히는 고강도 동작을 자주 하는 그룹은 1년 안에 요통 재발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 허리를 둥글게 말아주는 스트레칭을 자주 한 그룹은 재발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같은 운동이지만 방향이 다르면 결과도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운동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강한 자극이 있어야 근육이 성장한다는 주장도 있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관절은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강한 자극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극입입니다. 5분을 꾸준히 안전하게 이어가는 것이 관절에는 더 이롭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정말 내 관절에 맞는 걸까? 단순히 인터넷에서 본 영상, 젊은 트레이너의 추천이 노년기의 몸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 든 몸에는 가볍지만 정확한 동작이 더 필요합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자주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운동 후 관절이 시원하고 가벼우면 맞는 운동이고 뻐근하고 무겁다면 잘못된 운동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결론은 단순합니다. 허리와 무릎을 지키고 싶다면 무거운 무릎 스쿼트, 허리를 과도하게 젖히는 동작, 갑작스러운 점프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안전하고 부드러운 기초 스트레칭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자유롭게 걷게 만들어줄 길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무릎 통증을 키우는 가장 흔한 치명적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자세 하나가 무릎을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의 일상 습관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운동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잘못된 자세입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거나 무심코 취하는 자세 하나가 무릎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쪼그려 앉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화장실, 부엌, 마당에서 자연스럽게 쪼그려 앉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자세는 무릎 관절 각도를 130도 이상 꺾이게 하고 체중의 7, 8배에 달하는 압력이 무릎 연골에 집중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30분 이상 쪼그려 앉는 사람은 무릎 관절염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치명적 자세는 다리 꼬기입니다. 다리를 꼬고 앉으면 골반과 무릎 관절에 불균형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 결과 한쪽 무릎 연골이 더 빨리 닳게 됩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흔한 이 습관은 무릎 통증뿐 아니라 허리 통증까지 악화시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한국과 일본의 전통 좌식 생활 문화 때문에 서양보다 동아시아 노인들의 무릎 관절염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바닥에 앉는 문화가 무릎에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이죠. 즉, 문화적 습관이 곧 무릎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쪼그려 앉기가 오히려 허벅지 근육을 강화한다는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골이 약해지고 근육이 줄어드는 60세 이후에는 그 이점보다 위험이 훨씬 큽니다. 나이에 맞는 자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쪼그려 앉는 습관은 의자 생활로 바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접히는 각도를 줄여야 합니다. 다리를 꼬는 대신 허리를 곧게 펴고 양발을 바닥에 고르게 두세요. 이 단순한 변화가 무릎을 지켜줍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자세로 앉아 계신가요? 혹시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작은 습관이 10년 뒤 무릎 수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무릎 통증을 피하려면 운동 못지않게 자세 교정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키우면서 동시에 잘못된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무릎은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허리를 망가뜨리는 잘못된 생활 루틴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릎 못지않게 허리도 일상 속 습관 하나하나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허리 통증의 70%는 특별한 사고나 질환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생활 루틴에서 비롯됩니다. 병원에 오는 많은 환자들이 허리를 다친 기억은 없는데 왜 아픈 걸까요? 라고 묻습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다치지 않았어도 잘못된 습관이 허리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루틴은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 앞에서, TV 앞에서 혹은 자동차 운전 중에 1시간 이상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는 습관. 이때 허리 디스크는 압박을 크게 받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똑바로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디스크 압력이 1.5배 이상 증가합니다. 결국 오래 앉아 있을수록 허리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두 번째는 물건을 잘못 드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무거운 것을 들 때 무심코 허리를 굽히죠. 이때 허리뼈에 순간적으로 몇 배의 하중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 환자의 상당수가 큰일 한 것도 아닌데 세탁기 돌리다 허리가 삐끗했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루틴의 결과인 셈입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수면 습관입니다. 엎드려 자거나 너무 높은 베개를 쓰는 습관은 허리와 목뼈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망가뜨립니다.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뻐근하고 무거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수면 루틴의 결과일 뿐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덴마크 연구팀은 허리 통증 환자 500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그중 80%가 특별한 부상 이력이 없었습니다. 대신 공통점은 오랫동안 앉아있는 직업, 잘못된 수면 습관,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허리로 드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허리 통증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누적이라는 결론입니다. 물론 일부 의사들은 나쁜 습관만으로 허리 통증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유전적 요인이나 체질도 영향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습관을 바꾸면 통증의 강도와 빈도는 확실히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전은 바꿀 수 없지만 루틴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루 중 몇 시간을 앉아서 보내십니까? 그 시간이 4시간, 6시간 이상이라면 허리에 이미 빨간불이 켜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당장 30분마다 일어나 허리를 펴고 가볍게 걸어보세요. 작은 루틴 하나가 허리를 살립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오래 앉아 있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작은 쿠션을 허리에 받쳐주기. 무거운 물건은 허리를 굽히지 말고
무릎을 굽혀 들어 올리기, 그리고 옆으로 누워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두고 자기.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허리는 크게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허리를 망치는 것은 특별한 사고가 아니라 작은 생활, 루틴의 반복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허리를 살리는 것도 작은 생활 루틴의 반복입니다. 선택은 언제나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오래된 오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쉬는 것이 답일까요? 아니면 움직이는 것이 답일까요? 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리나 무릎에 통증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움직이면 더 아프니까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야지.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실제로 병원 진료실에서도 흔히 듣는 말입니다. 선생님, 제가 며칠간 안 움직이고 누워 있었더니 오히려 더 못 걷겠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과 관절은 더 빠르게 굳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를 보면 무릎 관절염 환자들이 통증 때문에 활동을 줄였을 때 단 2주 만에 허벅지 근육이 평균 5%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육이 줄면 관절이 받는 압력은 그대로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즉, 쉬는 것이 치료가 아니라 오히려 퇴행을 가속화하는 독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급성 부상, 예를 들어 갑자기 넘어져 인대가 손상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만성 허리 무릎 통증은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는 것보다 안전한 범위 안에서 꾸준히 자극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 재활병원에서는 무릎 통증 환자들에게 하루 3번 5분씩만 걷게 했습니다. 환자들은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한 달 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통증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근육량이 다시 회복되면서 관절이 훨씬 안정적으로 지지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의사들은 통증이 심하면 무조건 쉬라고 권고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조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의학적 진실은 단순히 쉬어야 한다가 아니라 움직임을 조절해야 한다입니다. 다시 말해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통증이 없다면 걷기, 가볍게 스트레칭, 의자에 앉아 다리 뻗기 등을 반드시 하세요.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은 더 빨리 굳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허리와 무릎을 위해 몇 분이나 움직이셨나요? 결국 답은 명확합니다. 무릎과 허리는 쉬게 두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쓰는 것이 치료입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매일의 작은 움직임이야말로 최고의 약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분위기를 바꿔 꾸준한 스트레칭이 선물처럼 가져다주는 평생의 혜택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습관이 어떻게 삶의 질을 극적으로 바꾸는지 감동적인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허리와 무릎 스트레칭은 단순히 근육을 풀고 관절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은 시간이 흘러 결국 삶 전체를 바꾸는 선물이 됩니다. 첫 번째 선물은 움직임의 자유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손주와 놀아줄 때 무릎이 덜 아프고, 여행지에서 오래 걸어도 허리가 버텨줍니다. 이 자유야말로 노년의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품격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독립성의 회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남에게 의지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죠. 하지만 허리와 무릎을 지켜내면 혼자서도 씻고 요리하고 외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과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뇌와 마음의 활력입니다.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매일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을 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30% 낮았습니다. 허리와 무릎을 위한 운동이 마음의 건강까지 지켜주는 셈이죠. 여기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 8세의 한 할머니는 관절염 때문에 한동안 집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권한 대로 매일 5분간 허리 무릎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2달 뒤 혼자 장을 보러 갈 수 있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시 세상과 연결된 기분이에요. 무릎이 회복되니 내 마음도 회복됐습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꾸준히 해도 별 차이를 모르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변화는 조용히 천천히 옵니다.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 문득 깨닫게 됩니다. 전보다 훨씬 수월하네. 그때서야 비로소 매일의 5분이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체감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의지와 5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실천이 평생의 선물로 돌아옵니다. 결국 꾸준한 스트레칭은 우리에게 자유, 독립, 활력이라는 3가지 보물을 줍니다. 몸이 움직일 수 있다는 기쁨, 남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자존심, 그리고 삶을 긍정으로 채우는 활력이야말로 나이 들어서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조금 더 감성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아우르는 마지막 메시지, 당신이 지켜야 할 마지막 다짐을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스트레칭과 자세 교정, 생활 습관은 단순히 허리와 무릎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당신의 삶 전체를 위한 다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랄 게 있겠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몸은 회복할 수 있고 근육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포기하는 순간 멀어지고 다시 시작하는 순간 가까워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저는 늘 대답합니다. 아니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오늘 이 순간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허리와 무릎은 하루 5분만 투자해도 다시 살아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과학적 사실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근육은 가소성, 플라스티시티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90세 노인도 새로운 근섬유를 만들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관절과 근육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극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앉아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일어나 몸을 움직일 것인가?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냥 내일 하지 라고 미루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인 내일이 1년, 5년, 10년 후
당신의 허리와 무릎을 결정합니다. 반대로 오늘 당장 시작한다면 10년 뒤에 당신은 더 자유롭고 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앞으로의 10년을 통증 속에서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움직임의 자유 속에서 보낼 것입니까? 이 선택은 오직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스트레칭과 생활 습관은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의지와 하루 5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도 큽니다. 그것은 당신의 독립, 당신의 존엄, 당신의 삶의 품격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마지막 메시지를 꼭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허리와 무릎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돌봐달라고, 조금만 움직여달라고, 작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목소리에 응답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의 내용을 차분히 정리하고 함께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기적을 만드는 순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허리와 무릎을 지켜주는 작은 습관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스트레칭 같아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삶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선언을 해야 합니다. 내 허리와 무릎은 내가 지킨다. 더 이상 남에게만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매일 5분의 시간을 투자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으로,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약에만 의존하는 분도 있고 수술을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약이나 수술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것은 오늘의 작은 실천입니다. 그것이 근육을 살리고 관절을 보호하며 통증 없는 내일을 준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 한번 뻗기, 허리 곧게 펴기, 저녁에 TV 보면서 3분 스트레칭.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당신만의 건강 루틴을 만들어 가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함께 하신 여러분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 오늘의 작은 움직임이 바로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 이웃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선택이 주변 사람들의 건강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허리와 무릎,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